교육학을 읽어주는 남자 멘탈리스트입니다.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달의 의미는 평생 동안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말하는데 신체적 측면이나 정서적 측면에서의 모든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숙, 성장 등의 단어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발달은 신체 발달, 성격 발달, 사회성 발달, 인지 발달로 구분됩니다. 인간의 발달에는 여러 특성들이 있는데요. 적기성, 기초성, 누적성, 불가역성이 있습니다. 첫째, 적기성은 모든 발달은 각 단계에 맞는 과업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된 개념으로는 민감기를 들 수 있는데 특정한 종류의 경험에 특별히 민감한 발달의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 습득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인지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유아기를 뽑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둘째, 기초성은 어릴 때의 경험은 이후 발달의 기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릴 때 잠시 기타를 만져본 아이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기타를 만져도 예전에 쳤던 그 감각을 금방 다시 살려낼 수 있죠. 셋째, 누적성은 발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이후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관련된 개념으로는 결정적 시기를 들 수 있는데 어떤 주어진 사건 또는 그 사건의 결여가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언어 습득과 관련해서 보면 유아기에 언어를 많이 접하지 않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말을 잘 못했고 학습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넷째, 불가역성은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 이후 단계에서 노력을 해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언어 습득을 많이 못한 아이는 성장하면서 언어를 계속 접하더라도 언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를 통해 이해하시면 됩니다. 발달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연속성을 기준으로 양적 변화, 질적 변화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양적 변화는 개인의 행동, 지식이 갑자기 발달하기보다는 점차 발달한다는 개념으로 연속성과 관련됩니다. 점진적으로 능력이 축적되고 이전 경험 위에 새로운 경험이 덧붙여진다는 것입니다. 질적 변화는 행동, 사고 발달이 단계가 변하듯 새로운 것으로 바뀐다는 개념으로 비연속성과 관련됩니다. 이전 단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행동의 단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축구를 연습하는 것을 예를 들어 보자면 양적 변화는 계속되는 훈련으로 점차 근육이 늘고 달리기가 빨라지는 것으로, 질적 변화는 슈팅 연습 중에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정확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발달의 형태는 개인차와 규준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개인차에 따른 발달은 개인이 가진 유전적 특성과 환경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고, 규준에 따른 발달은 대부분의 발달은 보편적 시기와 양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아의 경우 12개월 전후로 걷기 시작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아이는 몇 개월 빠르게 걷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몇 개월 늦게 걷기도 하죠. 전자의 경우가 규준에 따른 발달, 후자의 경우가 개인차에 따른 발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준은 특정 시기에 어떤 발달 가업을 이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2개월 유아가 걷지 않으면 얘가 왜 걷지 못하지? 하면서 걱정을 하곤 하는 거죠. 발달에 있어서 유전과 학습은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고난 것이 중요한지, 후에 배우는 것이 중요한지를 두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고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 여전히 연구 중에 있죠. 선천적인 것은 유전이고 후천적인 것은 학습입니다. 유전은 타고난 기질, 능력, 역량을 말하는데 유동성 지능으로 대표됩니다. 이는
타고난 보편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의미하는데 인지속도, 주의, 집중력 등으로 신체 발달 및 뇌신경의 발달과 연관됩니다. 학습은 행동을 형성하는 환경적 영향을 말하는데 결정성 지능으로 대표됩니다. 이는 성장하며 습득된 능력을 말하는데 지식, 교양, 경험, 문화 등으로 연령, 교육 수준과 연관됩니다. 아직까지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확실한 것은 결정성 지능이 높기 위해서는 유동성 지능도 높아야 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 특별히 살펴볼 내용을 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발달의 형태를 이야기할 때 규준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규준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영역마다 조금 다르게 사용되는데 사회 영역에서는 사회 질서를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 규칙을 의미하고 평가 영역에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한 상대적 위치를 의미합니다. 유사한 의미로 표준, 준거 등이 있는데 사회 영역에서 표준은 일반적인 것을, 규준은 이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평가 영역에서 준거는 기준을 말하고 규준은 비교를 말합니다. 준거와 규준의 의미를 혼돈하지 않는 방법은 준거와 기준의 자음이 비슷하다는 점과 규준의 규와 비교의 교가 발음이 비슷하다는 점을 통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유전과 학습에서 유전은 유동성 지능과 연관되고 이는 선천적입니다. 학습은 결정성 지능과 연관되고 이는 후천적입니다. 이를 헷갈리지 않고 구분하는 방법은 유전의 유와 유동성 지능의 유를 연관시키고 학습과 결정성 지능의 결정을 이어서 학습이 결정한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육심리의 첫 번째 파트인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육심리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해당되니 오늘 학습한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이후 학습에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육심리를 공부하고자 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